이어가지고 복습 45페이지부터 하는 거죠. 다음 법령이 제정된 때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학교, 황국 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심상소학교. 그러면 교육령? 교육령이 심상소학교. 국어 1어.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심상소학교가 3차 교육령이고요. 뭐 수의 과목, 선택 과목이라는데 수의 과목은 사실상 폐지된 거죠. 선택 누가 하겠어요, 국어를. 그다음에 국민학교는 41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조선어학회 강제 해산시킨 게 32년이었나? 33때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단 뭐 제만 한인 단속 방법에 관한 협약이 맺어짐에 따라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뭐야 이거? 예, 교육령 이거 적어놓은 거 같은데 이거는 19년이겠고요. 일단 30년대 또 가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년대니까 아싸리 제끼고요. 조선어학회 강제 해산 조선어학회 사건이 30 몇 년도 같은데 조선어학회 42년이네요. 42년에 42년. 그럼 이건 42년이고 가면 조선민족 전선연맹 결성이 3번은 몇 년도 알았으니까 상관없고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그냥 심상소학교 38년 38년이고 1차 교육령이 1911년에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된 거고요. 일단 4년 교육이고 조선어 한문 뭐 국어 보급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병합했으니까 교육령 내린 거고 1차 교육령. 그다음 서당 규칙이 좀 자주 나오는데 서당 규칙이 1918년인 거 기억하면 되고요. 2차 교육령이 1922년.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그렇게 약간 10년대, 20년대, 30년대긴 한데 그건 아는 게 날짜 그냥 연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22년에 보통 학교가 되고요. 그러니까 소학교,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이렇게 가네요. 그 다음에 국민학교가 40 몇 년도죠. 41년도. 보통 학교고 4년에서 6년이 됐고요. 그다음 조선어 이제 필수 과목. 20년대가 문화 통치 시기니까 좀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어가 필수 과목이 됐고요. 3차 교육령이 1938년이고요. 이게 심상소학교 보고 잡으면 심상소학교랑 수의 과목 보고 30년대 잡아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폐지된 법적 폐지는 아니고 법적 폐지는 43년이랍니다. 43년. 이게 4차 교육령 때 조선어가 법적으로 폐지됐다는 거. 네.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몇 년도고? 조선민족 전선 37년이네요.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37년이고 이거 시험 얼마 안 남으면 근현대사는 아예 연표 따로 해놓은 거 있거든요. 거의 연도별로 해가지고 주요 사건들 달달달달달달 외울 거예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37년이니까 제일 가깝겠네요. 그 다음에 48년 7월 공포된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농지법 나와 있었고요. 재헌헌법에 그러니까 농지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이거 1번 맞고요.
반민족행위 특별법 있죠. 거기다가 대통령이랑 부통령은 그 의회에서 뽑아요. 의회에서. 네. 국회의원이 뽑아요. 그 직접 선거는 그때 나오죠. 그 2차 기간 때인가? 1차 기간 때인가? 잠시만요. 1차 됐고, 그다음에 1차 기간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 이 기간 말고, 예, 대통령 직선제. 이때가 원래 국회의원들이 뽑는다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뽑는데 저번 총선에서 이승만이 그게 정당이 많이 꼬라박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뽑혀가지고 자기 대통령 못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거든요. 그거예요. 네. 그래갖고 1차 개헌 때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3번이 아니고요. 재원 의원들은 임기 2년이죠. 예. 그러니까 50년 내 이제 그 국회의원 다시 뽑았는데 아니지. 아니 맞네. 50년 48년도에 했으니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엔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뭐 1번은 맞는 말 같고요. 그냥 좋은 말인 것 같고 법령 및 조항에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리한 정부에 기속됐겠죠. 예, 주인이 없는 땅들은 다 했겠고, 예, 지가증권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매수, 유상 분배였어요.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보고 그냥 싹 다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농지는 그냥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첫째는 삐리리오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관한 선전에 2천만의 민중이 세버리는 계기가 될 뿐이었다. 둘째는 삐리리고 국권을 잡지 못하고 일단 평화회의 국제연맹 이런 거 보니까 뭐 외교하자 이런 쪽이었고 둘째는 뭐 각 지사들이 출몰하여 안팎의 준비를 불렀지만 뭐 그러니까 외교론이랑 준비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파괴론 다 부수자 이쪽이었고요. 그럼 기업 같은 경우 외교 쪽 기업 입장을 가진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죠. 네. 무정부주의자는 아마 이걸 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이게 아마 신채호가 썼나? 준비론, 외교론, 무작독립론, 준비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가 탈퇴했지. 예, 신채호가 임시정부 이탈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했고요. 신채호가 아마 쓴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은 준비론 아니죠. 아니고요. 기억 이승만이 맞죠. 이승만이가 뭐 외교한다 해가지고 돈 펑펑 쓰다 날려먹잖아요. 신채호 있네 있었거든요. 조선혁명선언 23년도고요. 기억은 외교론이고 니은은 준비론입니다. 이승만은 외교론 선택했죠. 충칭 임시정부 시기의 독립 방향이 아니라 방향 무장투쟁론입니다. 그래서 독립군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주제로 방송, 대본을 작성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가장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신문고를 쳐라. 태종 때 신문고가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1번을 했어요. 네. 두 번째 처가살이 문안동녀의 집으로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17년 한 후 재산을 혼자서 물려받고 거부가 되었다. 이것도 긴가민가하죠. 처가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돌세잖아요. 노비잖아요. 노비 그냥 평민도 아니고 아싸리 노비인데 노빈지도 모르겠다. 평민이겠지. 그러니까 수령은
고발을 안 당해요.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소를 아예 안 당하는데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렇게 풀어야 돼요. 태종 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태종 때 설치돼 가지고 연산고 때 폐지됐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태종 때 설치됐다는 거 알면 태종 때 신문고가 있었다는 거 알고 부민고소금지법 이거를 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다음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업, 국내외의 독립운동과 3.1운동이 계기가 되어 서울의 한성정부, 블라디보스톡의 대한민국 임시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울의 한성정부는 맞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는 상해죠, 상해. 예, 상해에 설치됐고요. 여기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국민회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기억은 바로 탁탁 됐고요.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의 법통 개성했고요. 예, 맞죠? 대한국민회의 조직 일부 흡사하고 상하이에서 통합정부 수립 방향에 맞아요. 다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를 합쳐가지고 상해에서 했고요. 네. 디귿도 맞고 상권분립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맞고요. 국민대표회의를 계기로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이 활발해진 게 아니라 이게 쪼개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리을에서는. 이게 신채호가 이거 쓰면서 니들 한 거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인가? 국민대표회의를 했어요. 아니, 국민대표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23년 상하이인가 그래서 했고요. 20년? 23년? 23년 맞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채호랑 그 막 싸우는 거지. 김구랑.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김구 등 임시정부 옹호파는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상유지파는 참석 안 했고요. 예, 국민대표회의엔 참석 안 했고요. 참석한 게 창조파랑 개조파. 그러니까 신채호랑 안창호 네, 이분들이 이제 했고요. 신채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성과도 안 나고 돈은 꼬라박는데 꼬라박고 뭐한 짓이냐 이럴 거면 뭐 우리 헤어져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라 보면 됩니다. 다음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의 주요 내용이다. 조약을 맺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역, 리을사오죠. 기역이랑 리을 싸고 있죠. 치해복권과 해양측량권 불평등조약, 리을. 최초로 최애국 대우 규정과 거중조정 규정. 기역은 강화도 조약이겠죠. 강화도 조약이고 최고가 미국이랑 한 거니까 일단 기역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랑 리을 싸우죠. 디귿, 리을. 리을이 먼저겠죠? 아니네. 디귿이 먼저네. 무제한 유출이구나. 내가 방공령이랑 헷갈려. 방공령 들어가는 거 안에 보면 우리도 제국 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아니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일본의 수출입 분fun에 무관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조일 통상장정이 76년도 그대로 거예요. 76년. 네, 76년 7월. 그래서 기역 디귿 그다음에 리을 조미고 그다음에 이게 83년인가 조일 통상장정 83년이고요. 그다음에 미역 대한제국 나오는 순간 일단 1889년 1897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1번입니다. 무제한 유출을 잡았어요. 무제한 유출. 그다음에 고조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건국령도가 여요동시라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고 이건 확실하고요. 고조선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군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다. 이것도 맞죠? 예. 가끔 대동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거든요. 대동강에서 시작해서 뭐 이런 했는데 이거 아니고 2번도 맞고요.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징할 정도의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기원전 2세기 말. 3번도 맞는 것 같은데 4번도 맞고. 설명 보면 삼국유사에서 1번은 요고동시 여요동시 맞고요. 그러니까 요령에서 성장해가지고 한반도로 이렇게 쭉 온 거고, 기원전 이게 그러니까 위만 집검기 말 왕을 칭할 정도의 국가 체제를 갖추었죠. 우고 왕도 있었고. 이거는 왜 적어놨지? 호조선 연대를 7세기 관자에서 2세기는 위만 집검기. 위만 중왕이나 이런 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위만 집권기는 알겠는데 국가 체제를 갖추었지 않나? 일단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일단 관자에서 제일 처음 소개됐고요. 가장 오래전 그거고요. 9세기에 위략에서 연 공격하겠지만 대부가 만류했고요. 근데 연이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서쪽 이천을 잃어 남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이런 거 있고요. 이때 뭐 부자상속이나 상대부 박사와 같은 관직이 나오고요. 위만이 박사라는 직책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허허, 잘 모르겠네. 조선시대 과전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과전은 18등급으로 나누어 18등급 전국의 전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관리들에게 잠시만요. 상상, 하하, 중등. 이때 관리들에게 준 토지는 과전법,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죽기 전에 관직 그만두면 반납하지 않나? 아, 옳지 않은 것의 개수구나. 아, 개수. 아, 18등은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에만 주지. 경기도 한정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줬고,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줘가지고 틀렸고요. 받은 자가 죽거나 반역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공신전 세습됐겠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수신전, 구분전은 고려죠, 고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세 개 틀렸네, 세 개. 그래서 그 과전법이 전지만 주어졌고요. 시지는 안 줬고요. 그러니까 시지는 뗄나무 구할 수 있는 곳, 나무 구할 수 있는 곳, 전지 농사 짓는 곳이고, 경기도 한정이었고, 현직인데, 경정 전시가부터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말인데. 세습전은 공신전, 수신전, 휴량전이고요. 전시가랑 비교해가지고 공음전, 전시가 세습되는 거, 공음전, 외역전, 군인전, 세습, 조선 세습은 공신전, 수신전, 휴량전 이렇게 했고요. 기억은 전국에서 틀렸고 수도권 줘가지고 틀렸고 뭐 이거 맞고 공신전 세습 가능하고요. 구분전이 고려 겁니다. 고려 거. 네. 그다음에 밑줄은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책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위리리의 문집이다. 저자가 일찍 당에 있을 때 저술한 작품을 선별하여 모은 것으로
구성되었으면 격황소설. 이거 토항소 경문이죠. 토항소 경문. 그럼 최치원이겠네요. 최치원. 최치원 가면 되고요. 이거 시무책을 진덕이 할 진성여왕이겠죠. 진성여왕. 진성여왕이 있어요. 틀렸고요. 제왕연대력. 제왕연대력 아닌데 제왕연대력은 기대승이야. 아닌데 기대승이 아니라 김대문이었나? 김대문이라서 고 3번이 법장화상전이 맞고요. 화랑세기도 김대문인가? 아 맞네. 제왕연대력을 맞는데 중대가 아니구나 씨. 문제. 그러니까 이게 책 비교하면 김대문 아니면 최치현인데 최치현 신라 중대 신라 하대. 그래서 틀렸고 최치현 법장 화상전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랑세기는 김대문이고요. 김대문이 화랑세기, 한상기, 고승전, 계림작전, 악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게 화랑세기가 좀 자주 나오고요. 계림작전, 고승전도 좀 자주 나온 것 같고 계림작전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국건 피탈로 많은 한국인이 이곳을 이주하였다. 일제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인을 첩자로 만주는 아니겠죠. 만주를 침략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연해주겠죠. 연해주. 연해주가 아닌 것. 대한 대한민국민의 대한민국민의 하와이나? 하와이였거든. 하와이. 아, 에? 대한민국민의 미주에 있는 단체. 하와이로 알고 있는데 대한인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미국이에요. 미국.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 맞고, 본업회도 연해주 맞고, 연해주가 해조신문, 신안촌, 13도 2군,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대한광복회는, 대한광복회는 연해주 아니고 영남이고, 대한민국민의 미주에 있는 단체고요. 그다음에 고조선에 대하여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관자 맞죠? 관자 바로 위에 있는데, 관자에서 최초로 했고요. 기억 맞고, 조선시대에는 기자 동래서를 인정하고 있었죠. 그럼 기억 미음 맞고요. 2번이네. 위만조선은 이거 맞고요. 그럼 니은 디귿 하면 1번을 왜 했어? 송국리형 토기와 송국리형 토기는 아닐 텐데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송국리 토기는 부여일걸요. 송국리 부여 송국리. 아무튼 고조선은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그거 보고 구분하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